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얀 페르메이르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명작입니다. 아랍풍의 이국적인 터번을 머리에 쓴 소녀는 누군가를 응시하기 위해 왼쪽 어깨를 살짝 틀어 고개를 돌려 매혹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죠. 큰 눈동자와 관능적인 입술, 야릇한 표정과 시선이 신비감을 줍니다. 일반 가정집 실내를 배경으로 순박한 인물을 모델로 한 그림이 세계적인 작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양 미술사를 쓴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술평론가 곰브리치는 원화를 직접 본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물과 배경의 질감, 색채, 형태들을 치밀하고 완벽하게 묘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목과 달리 귀걸이는 단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첫눈에 띄는 것은 파란색 터번입니다. 당시 파란색은 구하기 힘든 특별한 색이었어요. 머나먼 아프가니스탄에서 채굴된 청금석을 갈아 얻었는데 울트라마린이라고 합니다. 유럽에 수입된 울트라마린은 금과 같은 가치를 지를 만큼 귀했답니다. 고대부터 가격이 비싼 색으로 보라색이 유명해요. 보라색은 자연에서 얻기가 힘듭니다. 오직 지중해 동쪽 해안 페니키아의 도시 티레에서 서식하는 뿔고둥에서만 생산되었어요. 이것을 티리엄 퍼플이라고 합니다. 뿔고둥은 바다 우렁이의 일종인데 한 마리에서 보라색 한 방울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옷감 염색을 위해 30ml의 보라색 염료를 얻으려면 무려 25만 마리나 되는 뿔고둥이 필요했대요. 자연에서 기원한 염료는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조법이 복잡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죠. 그래서 오랜 기간 인류는 무채색에 만족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색깔의 혁신은 19세기에 일어났어요. 말라리아 치료제 키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인공염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로 팽창하면서 만난 복병이 말라리아였어요. 유일한 치료제는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재배한 키나나무의 껍질, 키나피였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키나피를 독점하고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19세기 중반 키닌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퍼킨은 말라리아 약 개발에는 실패했지만 석탄의 부산물 콜타리에서 보라색 인공염료를 발견했어요. 값싼 콜타리에서 보라색 염료를 생산해 가격이 저렴해지자 섬유업계에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보라색에서 시작한 혁신은 파란색에도 파급되었어요. 당시 파란색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인디고페라라는 콩가 식물에서 만들었습니다. 인디고는 남색 혹은 쪽빛을 의미하는데 인도에서 왔다라는 뜻이 있어요. 1878년 독일 화학자 아돌프 폰 베이어는 콜타르에서 인디고를 합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 인해 독일 화학회사는 아주 낮은 가격에 인디고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었죠. 독일 화학산업은 바스프, 획스트, 바이엘 3개 회사가 중심이 되어 발전했어요. 1863년 설립된 제약회사 바이엘의 창업자 프리드리히 바이엘은 원래 비단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값싼 염료를 만들어 옷감을 염색해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수익 대부분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해 주식회사로 성장한 바이엘은 1888년 중대한 발견을 합니다. 콜타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페나스틴이라는 해열 진통제를 만든 것이죠. 페나스틴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타이레놀의 원조가 되는 약입니다. 이 약은 나오자마자 대박을 터뜨렸어요. 1889년에서 1892년 사이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해열 진통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이 나고 몸살이 심해지면 페나스틴을 먹었어요. 나중에 신장 부작용이 발견되어 퇴출당했지만 페나스틴은 바이엘이 황금알을 낳는 제약산업으로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뒤이어 아스피린을 개발하면서 바이엘은 거대 기업이 되었죠. 기존 진통제와 비교해 속쓰림이 적은 아스피린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열이 날 때 아스피린 하나만 삼키면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거든요. 염료는 유기화합물을 정밀하게 합성하는 제약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페나스틴이 나오기 전 1877년 해열 진통제 아스타미노펜이 최초로 합성되었어요. 그러나 당시는 페나스틴의 인기가 높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죠.
더군다나 임상에서 피부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색증이 생기는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부작용이 발견되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947년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다른 약의 물질이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을 쥐에게 고용량으로 먹여도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이 유발되지 않았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에 섞인 불순물 페닐하이드록실아민이 부작용을 일으킨 원인이었어요. 그 후 페너스틴이 간에서 대사되어 아세트아미노펜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1953년 미국에서 처음 판매되어 위궤양을 일으키지 않는 해열 진통제라고 광고되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가장 유명한 상품이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은 부작용이 적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 큰 인기를 끌었으며 1980년대에는 아스피린의 판매를 능가했어요. 현재는 해열 진통제를 대표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싶다는 욕망이 뜻밖의 신약을 탄생시켰듯이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훗날 무엇으로 바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의 소박한 일상이 훗날 화려한 보석으로 변할지.